그 마지막 한 숟갈, 배는 터질 것 같은데 차마 남기지는 못하고 억지로 꾸역꾸역 먹어본 경험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시죠? 그럴 때마다 마음 한구석에 남는 그 찝찝한 죄책감. 오늘은요, 바로 그 딜레마를 아주 시원하게 해결해줄 의외의 지혜를 불교의 가르침 속에서 찾아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순간이죠. 머릿속에서는 이거 아까운데 하는 생각과 더는 못 먹겠어 하는 몸의 비명이 팽팽하게 맞서는 바로 그 순간. 이 작은 내면의 전쟁에서 과연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자, 이 문제의 해답을 찾아서 우리 시간을 훌쩍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무려 2500년 전으로요. 정말 놀랍게도 부처님의 초기 가르침은 이 문제에 대해 아주 명쾌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지금까지 생각했던 것과는 완전히 반대일지도 모릅니다.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에 불교에서는 음식을 남기지 않는 걸 엄청 중요한 미덕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근데요, 사실 초기 가르침의 진짜 핵심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부처님이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였죠. 바로 이겁니다. 이게 우리가 알던 상식을 완전히 뒤집는 핵심이에요. 초기 불교의 최우선 원칙은 남기지 않기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것보다 훨씬 더 근본적이고 중요한 게 있었는데 그게 바로 내 몸에 맞는 적당한 양을 아는 지혜였습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는 보잔의 맞단유따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우리 몸을 아주 섬세한 악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해야만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는 악기요. 너무 굶주려서 현이 끊어질 것 같아도 소리가 안 나고 반대로 너무 과식해서 몸이 둔해지고 무거워지면 제대로 된 연주를 할 수가 없잖아요. 딱 그겁니다. 그러니까 초기 불교에서 음식을 먹는 목적은요, 딱 이 네 가지뿐이었어요.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배가 부른데도 억지로 더 먹는다? 이건 더 이상 음식을 아끼는 게 아니죠. 오히려 내 몸을 해치는 일종의 탐욕이 되는 거예요. 수행을 위한 가장 소중한 도구인 내 몸을 스스로 망가뜨리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아니, 그럼 만약에 음식이 남으면요? 부처님은 대체 어떻게 하라고 하셨을까요? 진짜 놀랍게도요,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남은 음식 처리법 매뉴얼을 딱 남겨두셨습니다. 자, 이 세 가지 단계, 여기서 핵심이 보이세요? 그 어디에도 배가 터져도 끝까지 다 먹어라, 이런 말은 한마디도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남은 음식을 어떻게 하면 자연에 피해를 주지 않고 잘 버릴 수 있는지 그 방법을 명확하게 알려주고 계신 거죠. 와, 우리가 지금껏 가져왔던 죄책감과는 정말 정반대의 이야기죠? 아니, 근데 왜 이렇게까지 단호하게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를 아주 강력하게 설명하는 비유가 하나 있거든요. 조금 들으시면 충격적일 수도 있는데 아마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식사를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바뀔지도 모릅니다. 정말 끔찍한 비유인데요. 끝없는 사막을 건너던 한 부부가 있었어요. 양식이 다 떨어졌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죽은 아들의 살을 먹으면서 여정을 이어갑니다. 부처님은 물으십니다. 그들이 그 맛을 즐겼을까요? 미식을 탐했을까요? 아니죠. 오직 살아남기 위해, 이 지긋지긋한 사막을 건너기 위해 피눈물을 삼키며 먹었을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 강력한 비유가 말하려는 건 딱 하나예요. 음식은 즐거움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이 고통의 윤회라는 끝없는 사막을 건너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연료일 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동차 연료 탱크가 꽉 찼는데 거기에 기름을 더 붓는 분 없으시잖아요. 똑같은 이치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딱 이런 궁금증이 생기실 거예요. 아니, 초기 가르침이 그렇다면 왜 우리는 어릴 때부터 밥 한 톨이라도 남기면 벌 받는다고 그렇게 듣고 자랐을까? 맞아요. 그 이유는 불교가 인도를 떠나서 동아시아, 바로 이곳으로 오면서 시작됩니다. 이유는 바로 환경의 변화 때문이었습니다. 인도에서는 스님들이 매일 탁발, 즉 걸식을 해서 음식을 얻었기 때문에 음식을 저장한다는 개념 자체가 없었어요. 남으면 그냥 자연으로 돌려보냈죠. 하지만 불교가 중국이나 한국 같은 농경사회로 오면서 상황이 완전히 바뀝니다. 스님들이 직접 밭을 갈고 농사를 지어서 자급자족을 해야 했거든요. 그러니 땀 흘려 얻은 쌀 한 톨이 얼마나 소중했겠어요? 이때부터 음식을 남기는 건 단순한 낭비를 넘어서
그 땀과 노고에 대한 무례함, 즉 결례가 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고대의 지혜와 지금 우리의 풍요로운 식사 사이에서 우리는 어떻게 균형을 잡아야 할까요? 오늘부터 바로 여러분의 식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3단계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단계는요, 아예 의식을 담을 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배고파 하는 감정으로 막 담는 게 아니라 내 몸이 정말 이 정도가 필요할까? 하고 지혜롭게 딱 필요한 만큼만 덜어내는 거죠. 두 번째, 식사할 때는요, 스마트폰이나 TV는 잠시만 멀리하고 오직 음식과 내 몸의 소리에 집중해 보세요. 우리 몸은 분명히 신호를 보내거든요. 이제 충분해? 하고요. 그 신호를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만약 음식이 남았는데 배가 부르다. 그럼 과감하게 숟가락을 내려놓는 겁니다. 아깝다는 죄책감 대신에 내 몸을 해치는 것보다는 이게 훨씬 지혜로운 선택이야 라고 스스로에게 말해주는 거죠. 마지막으로 부처님의 이 지혜로운 말씀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음식의 적당량을 아는 건요, 고통스러운 절제가 아니에요. 오히려 내 몸의 괴로움을 줄여주고 건강하게 또 오래 살게 하는 비결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진짜 웰빙 아니겠어요? 자, 이제 이걸 보신 여러분의 다음 식사는 무엇이 될까요? 그냥 무심코 배를 채우는 습관이 될까요? 아니면 내 몸과 마음을 소중히 돌보는 수행이 될까요? 아마 이 질문 하나만으로도 여러분 앞에 접시가 전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